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 시의회 등 기관 단체들은 잇따라 장보기 행사를 벌이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3.8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5번째입니다. 동군산 농협은 4명이나 출마 의사를 보여 접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고 옥구, 옥산, 회연 농협 등은 현재까지 현 조합장 단독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익산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과 분리 조치됐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고대 성곽들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5개의 성곽에서 발굴된 유물 380점을 통해 당시 생활상과 치열한 영토 분쟁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경찰서 주차장 부지에 150세대 규모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는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와 정부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장보기 행사, 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구역 지정 등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현장에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싱싱한 과일과 나물들이 보기 좋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해산물 코너엔 군산의 특산품 박대도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설 명절. 평일임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상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손님을 맞습니다. 이제 명절 되니까 평일 때보다는 좀 나아요. 극복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고 뭐고 다 극복하고 이제 우리 상인들께서도 열심히 장사 잘하셨으면 쓰겠어요. 특히 이곳에서는 시장에서 10,000원 이상 구입 후 영수증을 보여주면 떡국 밀키트를 주는 떡국로드 행사를 진행하며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명절에는 공설시장에서 이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않고 꼭 와요. 더 선물 살 것도 여기 와서 사고. 떡국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다 시장 내에 있는 상인분들이 어제 만들어서 오늘 이제 드리는 아주 신선한 제품들이거든요. 저희가 400인분을 준비를 하는데 2시 정도 되면 다 나가요. 또 배달과 드라이브스루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대목 장사를 통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타격받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도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이 24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정부도 군산 명산 주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하며 발을 맞췄습니다. 전통시장이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코로나로 인한 침체 속에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블록이 해상 운송을 통해 선박건조에 투입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철판 가공 공정과 소조립, 대조립, 도장 공정을 거쳐 최종 생산된 블록은 오는 25일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로 운송돼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에 쓰일 예정입니다. 조선소 재가동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블록은 20여 개이며 연간 약 10만 톤 규모의 블록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록 생산을 통해 생산 유발 효과 1,989억 원과 인구 유입 3,600명의 지역 경제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정상적인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 운영을 위해 변전소 신설과 설비 보강을 산업부에 요구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이 완공돼 기업들이 들어서면 852메가와트가량의 전력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응, 내초, 군장 변전소는 현재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기존 교통 연계로는 스마트 그린 산단에 전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근 산업부와 전기위원회에 수변도시 변전소 신설과 비응도 변전소, 추가 변전소 건립 등을 건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농업 스타트업 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주관한 농업 스타트업 단지 공모에 선정돼 27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도는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청년농 창업특구를 조성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7헥타르와 연계해 농업 스타트업 단지 3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공모가 선정됨에 따라 올해 안에 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8 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자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군산 지역 두 번째 순서로 동군산 농협과 옥구, 옥산, 회현 농협을 살펴봅니다. 동군산 농협은 무려 4명이 출사표를 던질 걸로 보이는 한편 나머지 3곳은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보도에 김지훈 기자입니다. 2,300여 명의 조합원을 둔 동군산 농협. 지난 2019년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5명이 출마해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도 4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성패가 갈린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영근 동군산 농협 조합장은 전북대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으며 나포면 주민자치위원장과 군산시 자원봉사센터 이사를 지냈습니다.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출마 예정인 조시호 동군산 농협 이사는 원광대 대학원 수학과를 박사 졸업했고 원광대 교육학과 초빙 교수를 지내고 있습니다. 김석호 동군산 농협 감사는 1위고를 졸업했고 군산시 친환경농업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최수항 전 동군산 농협 조합장은 전주공업전문대학을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 대의원을 지냈습니다. 옥구농협, 옥산농협과 회현농협은 현재까지 1명이 출마 의사를 밝혀 단독 출마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1,500여 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옥구농협. 재선에 도전하는 전봉구 옥구농협 조합장은 군산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옥구농협 비상임 감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조합원 900여 명 규모의 옥산농협 역시 1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박규석 옥산농협 조합장은 원광대 원예학과를 졸업했고 농협중앙회 대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조합원 1,000여 명 규모의 회현농협. 재선에 도전하는 김기동 회현농협 조합장은 원광대 농화학과를 졸업했고 농협 양곡 비상임 감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군산 지역 출마 예정자들. 사자구도부터 현 조합장의 재선, 3선 도전까지 다양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CN 김지훈입니다.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익산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방의회가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정책 지원관도 둘 수 있도록 한 건 전문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오히려 의장의 친인척과 지인 특혜 채용으로 나타난다면 주민들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의회 윤리위원회는 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전북 지역 대설과 한파 피해액이 최종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이 1,0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축산시설 121건, 주택 2동 등입니다. 농산물 피해 면적은 25.7헥타르, 산림작물 피해 면적은 4.4헥타르입니다. 전체 피해액은 88억 8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30억 5,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1시민 1악기 프로젝트 참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20개 팀을 모집해 시작했던 1시민 1악기 프로젝트는 올해 32개 팀으로 늘어났고 참가 모집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팀을 구성하지 않아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개인 참여 강좌는 익산문화원에서 진행되는 가야금, 대금, 해금 등 3개 강좌와 익산 생활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바이올린, 플루트 등 2개 강좌입니다. 익산에 있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장애인과 분리 조치됐는데요.
익산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장애인 시설, 40여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사회복지사 2명이 이 시설에서 거주하던 40대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진정을 접수받은 전라북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기관은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익산경찰서는 신체적 학대와 강제추행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익산시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사회복지사 2명은 장애인과 접촉할 수 없도록 분리조치했습니다. 또 장애인 시설에는 해당 사회복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키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설장 교체 내지는 시설 폐쇄 등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는 처할 수 있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단계별로 저희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돌봄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 의혹. 전북 희망 나눔재단 등은 선명을 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6,9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7,000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0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43명 늘어났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00여 명이 늘어난 1,3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29명, 군산 243명, 익산 18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6일 기준 0.86이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내 고대 성곽들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25개의 성곽에서 발굴된 유물 380점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과 치열한 영토 분쟁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성곽이 조사되지 않아 앞으로 종합적인 연구와 보존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의 침입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려진 성곽. 국토의 75%가 산지인 국내에는 1,900여 개의 성곽이 남아있고 이 중 도내에는 180여 개가 있습니다. 고대 성곽들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전북의 고대 성곽 특별전이 국립익산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도내 성곽 연구 결과를 3가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일부인 시간의 울타리를 넘다에서는 장수 침령산성과 정읍 고사부리성에서 발굴된 유물을 통해 성곽의 성격과 용도, 당시 사람들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물 역할을 하는 집수정에서 출토된 토기와 무기들은 성곽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이자 전쟁터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부인 역사와 문화를 쌓다에서는 전북의 고대 성곽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그 특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익산 왕궁리 유적이 있는 금마저를 중심으로 익산토성, 미륵산성, 낭산산성이 배치된 것은 왕궁을 방어하기 위해 성곽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3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다에는 성곽들이 가진 특징들을 정리해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고도 익산 주변의 방어 체계는 크게 2가지로 왕궁과 미륵사를 방어하는 성곽과 동쪽으로의 진출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금의 완주와 진안, 남원 등 주요 교통로에 세운 성곽입니다. 이를 통해 전북 동부 지역에서 백제, 신라, 가야가 영토를 넓히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펼친 곳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성곽의 입지가 약간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고도 익산과 백제 중방성인 정읍 고사부리성으로 향하는 그런 주요 길목에 이 성곽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 성곽들은 삼국시대에 만들어져 통일신라 후백제 이후로도 수차례 사용한 흔적들이 있어
여러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1980년 익산 토성을 시작으로 고대 성곽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180여 개 성곽들 중 지금까지 25개가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더 많은 성곽의 조사와 보존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많은 힘을 기울여서 현재 남아있는 성곽을 제대로 조사를 하고 보존을 하고 후세에 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큰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취를 담고 있는 고대 성곽. 전북의 고대 역사를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오는 5월까지 진행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에 봉안담 설치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에 현재 1000기에서 2043기로 늘리는 봉안담 설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실시 설계 결과 용역비 3억 원을 제외한 27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군경합동묘지 안장묘역 확장 사업을 올 하반기에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민 10명 중 5명 이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됐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달 18일 자정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도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 11개월 만이며 도내 전체 인구의 56%에 해당됩니다. 전라북도는 설 명절에도 비상의료방역 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도내 농민단체가 농협에게 영업이익을 농민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오늘 농협 전북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특히 농협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직원에게 400%의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부담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농가 부채 이자 인상분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22분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에서 승용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혀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사고 수습을 위해 주변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익산 시립도서관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익산시는 모현도서관 등 시립도서관 5곳에 인공지능 북큐레이션 기기를 비치했습니다. 북큐레이션 기기는 도서관 이용자가 관심사에 맞는 도서를 선택하면 취향에 맞는 20여 권의 책을 추천해주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 분류 검색을 통해 인기 도서나 신간 도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중심으로 도서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군산시가 해양수산 분야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6일까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어촌 발전 기반 조성 등 수산업, 어업, 어촌 분야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사업 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 시민으로 수산진흥과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군산시는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범위를 결정해 전라북도와 해수부에 국가 예산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경찰서 주차장 부지에 150세대 규모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과 시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중앙동의 옛 경찰서 공영주차장. 이른 아침인데도 주차할 곳을 찾기 쉽지 않을 만큼 만차입니다. 대부분 차량들은 평일에는 인근 회사 직원이, 주말에는 교회 등에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구도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주차 공간이 사실상 관광객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군산시는 구도심도 살리고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해 경찰서와 사회대 생활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 150세대가 살 수 있도록 20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2년 전 LH와 복합개발에 함께하기로 하고 1,5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용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국토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지난해 국토부의 혁신지구 확산 모델 개발 공모에서 우수 후보지로 뽑혀 최종 선정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15평 규모의 행복주택과 달리 25평까지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인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조망권과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시의회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20층 주라고 그러면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그런 말이 없습니다.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추진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시의회와 주민동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올해 첫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의회는 집행부에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했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5분 발언을 통해 최재현 의원은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한 익산시 지역사회 위기 극복 정책 수립을 제안했고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의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조남석 의원은 농촌지역 시내버스 이용 편익 확산과 활성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이색적인 보석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상설 전시실 아트갤러리에 마련된 검은 토끼와 천연 보석 동물들 특별전은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며 흑요석으로 만든 12간지 동물 보석 조각상 등 100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또 방문객들은 12간지의 구성 원리와 특징을 알려주는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검정색 보석 종류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신풍동에 위치한 왕산반점이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지역 아동센터 아동 100여 명을 초대해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신풍동 착한 가게 15호점으로 지정된 왕산반점은 매달 기부금을 기탁하면서 식사 나눔을 가지는 등 재능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단체들이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약계층의 선물 꾸러미를, 용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독거노인과 저소득 주민의 사랑의 영양선물 꾸러미를 나눴고 오산면 이장협의회는 어려운 이웃 돕기 사랑의 백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대체로 흐리며 영하 2도까지 아침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